이 남자가 왜 하필 오늘 내 창고에 다시 눌러 앉았을까?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는데요. 답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. 이지혁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껏 요동쳤는데 정현수가 허락한 아지트 카페 창고의 오래된 목재 문 뒤가 이지혁의 임시 거처라는 걸 알고 나서는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만큼 복잡했거든요. 돌아오긴 했는데 이지혁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잠깐만 신세질게 라고 말하더라고요. 그 한마디가 지은호에게는 나는 아직 내 곁을 떠나지 못했어 라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.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. 지은호는 무심한 척 컵을 닫고 계산대를 정리하고 손님 인사를 건조하게 했는데요. 그 건조함 속에 묻힌 마음을 자신만 아는 게 얄미웠습니다. 이지혁은 창고 구석에 낡은 접이식 책상을 펴고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. 포장 샘플, 거래처 명함, 메모가 뒤섞인 택배 상자들이 작은 성처럼 쌓여 있었는데요.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답니다. 이번엔 정말 뭔가를 만들겠다는 거구나. 지은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럼 그렇지, 또 시작이네 하고 마음속 투덜거림을 보태곤 했습니다. 둘 사이의 규칙은 간단했어요. 창고는 밤 12시 이후 조용히 하기, 카페 마감 청소는 번갈아 하기, 개인 물건은 카운터로 올리지 않기. 규칙을 누가 먼저 어겼을까요? 첫날 밤, 이지혁이 거래처와 통화를 하다가 시간을 넘겼고 지은호는 그 얇은 문을 사이에 두고 뒤척였답니다. 결국 문이 삐걱 열리고 지은호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. 여긴 집이 아니고요, 카페예요. 12시 넘은 통화는 좀. 그러자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미안, 내일부터는 11시부터는 무음으로 할게. 그 말끝이 희한하게 부드러워서 지은호는 더 세게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바쁜 출근 시간대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. 납품이 꼬였는데요. 전화는 계속 불통이었고 손님들은 성큼성큼 줄을 늘렸습니다. 그때 이지혁이 창고에서 달려나와 냉장고 속 재고와 대체 레시피를 한꺼번에 꺼내들더니 오늘은 플랫 화이트 대신 오트라떼로 해보자. 고소함은 비슷하고 라벨에 설명 붙이면 돼. 하고 말하더라고요. 지은호는 갑자기 왜 이렇게 손발이 맞지 싶었는데요. 실제로 손님 반응이 괜찮았습니다. 일이 끝나고 지은호가 물었습니다.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? 이지혁이 어깨를 으쓱했어요. 여기저기 떠돌았잖아. 안 배운 게 없더라. 눈빛이 괜히 짠해서 지은호는 고맙다는 말을 꾹 삼켰습니다. 밤이 되면 창고 불빛은 책 읽는 사람의 숨처럼 잔잔했는데요. 지은호는 그 불빛을 보며 여러 번 사직서 파일을 열었다 닫았습니다. 그만둘게요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단순해질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단순함이 꼭 행복을 보장하진 않더라고요. 카페 아지트라는 이름처럼 여기가 누군가에게는 숨어들 수 있는 은신처인 동시에 다시 나갈 힘을 얻는 출구라는 걸 지은호는 점점 알아가는 중이었답니다. 그 누군가에 이지혁이 포함되는 게 싫으면서도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며칠 뒤 김다정이 들렀습니다. 지혁의 엄마였는데요. 평소처럼 담담하게 아메리카노 하나요? 하고 주문하고는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. 조용히 컵을 내려놓은 지은호는 김다정의 손끝에 접힌 봉투 모서리를 봤는데요. 그 봉투가 퇴직금 봉투와 같은 종류라는 걸 눈치챘습니다.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계산대 앞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그 아이, 잘 지내요? 지은호는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.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. 잘 지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. 매일 책상 펴고 매일 무언가 적고 매일 실패하는 법도 배우는 것 같았어요.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엄마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해서 지은호의 가슴이 조용히 저렸습니다. 그날 밤 지은호는 우연히 창고 문틈으로 김다정과 지혁의 짧은 대화를 들었습니다. 엄마, 봉투는 가져가지 않을게. 알아. 내가 어떤 마음인지도 알아. 근데 그 마음이 내 등을 더 무겁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잠시 침묵이 지나갔습니다. 그래도 아픈 데 있으면 말 좀 해라. 그 말이 창고 문을 통과해 카페 바닥까지 내려앉았는데요. 지은호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고 자신의 사직서 파일을 또 한 번 닫았습니다. 이지혁의 사업 준비는 서서히 모양을 갖춰갔습니다.
이지혁은 온라인 예약을 염두에 둔 여러 컨셉과 디자인을 동시에 구상했는데요. 콘셉트 설명서, 시제품 사진, 소량 생산 단가표를 벽에 붙여두고 매일 피드백을 받아 적었습니다. 며칠 후 카페 전기가 갑자기 내려갔습니다. 빗물로 배선이 손상됐다는 기사 말에 임시 조치로 한정된 전력만 쓸 수 있었답니다. 그날 밤 예약 주문이 몰려 있었는데 프린터가 멈추고 주문 알림은 연달아 울렸습니다. 그 순간 지은호가 말했습니다. 라벨 손글씨로 바꿀게요. 간단한 문구만. 맛 표시는 스탬프로 찍으면 돼요. 이지혁이 바로 이어받았습니다. 내가 박스 접고 동선 만들게. 입구에서 픽업 순서대로 끌어오면 흐름 괜찮을 거야. 그렇게 마지막 주문이 손님에게 건네졌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그때 이지혁이 말했습니다. 고생했어, 은호야.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. 며칠 후 지은호는 결국 고백에 가까운 말을 내뱉습니다. 나 그만두려고 했었어요. 당신이 싫어서요. 근데 싫어하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. 창고 불 꺼지는 시간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젖은 머리카락도. 그래서 더 싫었어요. 내가 나한테 지는 것 같아서. 이지혁은 길게 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. 나는 나한테 계속 졌어. 그래서 여길 떠났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. 이번엔 이기고 싶어. 적어도 나 자신한테는. 허공에 걸린 말들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의 마음이 아주 조금 가까워졌습니다. 한편 박영란은 늘 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. 재벌가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숨을 고를 틈도 없었고 모든 행동은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.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지환 앞에서는 그 가식이 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. 지환은 본래 영라의 전담기사가 아니었습니다. 박성재가 부탁했죠. 지환아, 보디가드 구할 때까지만 좀 봐줘라. 얘 혼자 다니긴 불안하다. 그렇게 지환은 잠깐 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. 그에게 이 일은 틈새 알바에 불과했지만 영라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. 지환은 늘 담백했어요. 차 문을 열어주면서도 시선을 맞추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. 타라. 오늘 어디까지 가냐? 그 반말이 처음에는 거슬렸습니다. 누구나 자신을 아가씨라고 부르고 조심스럽게 다뤘으니까요.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태도가 점점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. 어느 날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. 영란은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. 왜 나한테 반말해요? 다른 사람들은 다 존댓말하는데. 지환은 잠시 룸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. 내겐 그냥 성재 형 동생일 뿐이니까 괜히 존댓말하면 더 어색하잖아. 그 단순한 대답이 영라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습니다. 자신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. 며칠 뒤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. 행사장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몰려들며 영라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지환이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내밀어 막아냈습니다. 내 뒤에 있어. 내가 지켜줄게. 짧은 한마디였지만 묘하게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. 차 안에 앉아 마음을 추스르던 영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고마워요. 지환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대꾸했죠. 일이잖아. 괜히 신경 쓰지 마. 그 말투가 무심한 듯했지만 영란은 알았습니다. 그 안에 묻어있는 작은 배려와 보호의 마음을. 시간이 흐르면서 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지환을 기다리게 됐습니다. 차를 타고 내릴 때 스스럼 없이 던지는 짧은 농담, 긴장된 자리에서 은근히 건네는 괜찮아, 별거 아냐라는 한마디. 그 모든 순간이 영란을 조금씩 지환에게 기울게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지환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. 성재의 동생을 지켜주고 있다는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선을 긋고 있었던 거죠. 밤이 깊어지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. 난 잠깐뿐이다. 곧 진짜 보디가드 오면 끝이야. 그러나 영라의 마음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. 가문 안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지환은 달랐습니다. 그에게는 그저 성재 형의 동생, 영라였고 그래서 더 자유로웠습니다. 어느 날 영란은 차창 너머로 흐르는 불빛을 바라보다 불쑥 물었습니다. 지환 씨, 나는 그냥 성재 오빠 동생이에요. 그 이상은 될 수 없어요? 그 질문에 지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. 하지만 곧 짧게 답했죠.
영나야, 내가 누군지는 상관없어. 근데 난 널 지켜주라고 맡겨진 사람일 뿐이야. 그게 다야. 영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. 슬프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. 그는 담백하게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영나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니까요.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. 영나는 처음으로 자신을 재벌가의 딸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눈빛을 만났습니다. 그러나 지화는 끝내 선을 긋고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. 단순한 보호와 의뢰일 뿐이라던 그의 말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심이 숨어 있을까요? 그리고 지환이 떠나야 하는 날, 영나는 그를 그냥 놓아줄 수 있을까요? 서로 다른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두 사람의 미묘한 감정.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.